안녕하세요. 위드팁입니다. 4월 9일 매매 마감 잘 하셨나요? 오늘도 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종목들 역시나 좀 견고하게 폭락 움직임보다는 계속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겠구나라는 자리가 나오면서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큰 폭 상승해준 종목들도 있고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도 이슈 종목은 좀 배제하고 제가 관심으로 계속 가졌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고 보충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오를 종목이죠. 내일 오를 종목. 항상 오르고 나서 우아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서 올라주고 내 계좌를 배불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 가입해놓고 제가 자료를 계속 올리려고 노력만 열심히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동영상 이렇게 하나 녹화하는 거, 그리고 카페에는 그냥 글 올리는 것들 동영상 올리는 게 다인데, 앞으로는 조금 그 부분도 계속 채워서 좀 알차게 이제 운영을 해서 저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이 동영상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좀 설명을 드릴게요. 4월 9일자는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하였는데, 이런 자리는 좀 분봉도 같이 봐야 돼요. 끝없이 분봉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흐름을 지금 오늘 고가가 있으면 계속 상승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또 깨고 올라가야 돼요. 이 깨고 올라갈 자리가 지금 이렇게 분봉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위험한 거는 올랐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항상 이런 꼭지 부근이죠. 이런 꼭지를 나타내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내가 샀더니 그게 꼭지였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매매를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오히려 계좌를 다 털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이평선들이 있는데 이 5일선을 타고 이쁘게 오르고, 와 누가 봐도 계속 오르네,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네라는 자리를 계속 보여줘요. 이평을 찍고 강하게 내려오지 않고 잘 유지되는 샛별이 나왔다. 내일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흐름이라는 거는 탄력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꼭지일 수 있으니, 단기 꼭지죠. 꼭지일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서 그게 꼭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10일자부터 계속 봤던 TNR 오늘 또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자리가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긴 양봉 이후에 조정이 3일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 유지가 되죠.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집중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패턴, 이거를 계속 관심으로 노렸더니 앞에가 매집이 일어난 거였네. 자, 그리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줄 수 있구나라고, 이런 식의 차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자리, 깨지 않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거래량이 너무 작다는 거. 이거는 보나마나 호가창이 굉장히 많이 비고,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호가창에서 내가 매수하면은 급등시킬 수 있는, 급등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호가를 몇 호가를 올려가지고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쭉쭉 깔아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관심 종목에서 매매 좀 가능한 종목으로 바뀌었고요. DNA 링크는 무슨 일인가요? 사지 못했더니
보란듯이 계속 상한가를 쭉쭉 가네요. 자, 이거는 이제 없는 종목이라고 치고, 뭐 더 이상 이거는 매매 자체가 이제 할 수 없죠. 다 올랐는데 더 오를 걸 생각해서 여기에 요 부분을 먹겠다고 하다가 이 밑으로 이만큼 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놓아주자. 더 이상 뭐 오르고 그냥 뭐 이렇게 오른 종목을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서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RF 역시도 뭐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뭐 살 자리 자체가 없죠. 종목은 나쁘지 않는데 별로 설명드릴 게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런 내린 부분에서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강력하게 들어 올리지 못하면은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오히려 좀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주면은 살 수 있다. 대신에 호가 창가 거래량이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 흐름이 보이고 좀 갭을 올려가지고 올려치는 게 보여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수 가능 종목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메딕 또 결국 양봉 하나 긴 거 뽑았네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조정을 받고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갈 것 같고, 추가로 이 밑에서 짧게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은 요런 자리 3,300원대 나오겠네요. 요런 자리에서 눌려가지고 잘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지지되는 선 흐름 양봉이 나올 때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고 있는 걸 매수하는데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예측하고 산다?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사가지고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자, 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자리, 잘 지지가 됐어, 유지되네, 쭉 떨어져. 장사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매수에 신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밑에 자꾸 깔아서 사는 게 일원칙인데, 음봉일 때 사는 게 아니고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는 전환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사셔야 돼요. 아직 그러한 거에 대한 판단은 잘 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트만 보고 가능할 것 같다, 안 가능할 것 같다, 조정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왜 그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지를 갖다가 계속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매수하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낼 수 있는 차트를 계속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 작업주 이런 것들을 위주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코스피를 안 하고 코스닥만 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심하고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종목이 자리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지수로 설명을 동시에 계속 복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지금 오늘은 한 분이 이제 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카페를 통해 가지고 궁금사항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지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스테크,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고, 한번 올려치면은 뭐 흐름 따라서 뭐 4,000원까지도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밑에서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도 뭐 RFHIC랑 비슷한 흐름이라서 딱히 지금은 매수 자리 없고요. 그냥 관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D는 제가 지운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해놨네요. 한번 어저께도 제가 이제 개인이 매매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우는데, 오늘 자리를 보니까 매매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또 나오기는 했네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자리. 자, 밑에 깔아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
뭐 회사 자체도 그렇게 제가 뭐 깊숙이 보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으니까 상장을 했고, 뭐 어떤 걸 취급하거나 뭘 하는지는 몰라도 뭐 바이오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 비전을 보고 또 상승을 해줄 수 있고 파동을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매매하진 않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던 스윙으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받고 매도를 했고, 여기서는 이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딱히 이거를 갖다가 개인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난 종목 매매를 못하고는 못 견디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캔들 범위 안에서 요 위에서 움직인다라면은 거래량까지 많이 줄었죠. 뭐 매물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분봉상으로 봐도 자리가 나왔구나. 하지만 이렇게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누구나 뻔히 보이는 자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리는 속임수의 경우도 많다. 꺾어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내가 판단이 안 되는 종목이고 내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다라면 매매를 하셔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GV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차트를 일봉상으로 보면은 매매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분봉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분봉에서 뭘 확인하냐, 진짜 지지가 돼 있는지, 지지를 할 것인지. 지금 바닥권에서 일부러 굉장히 적은 진폭을 가지고 기고 있죠. 자, 어떤 매매를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가격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1,900원을 넘지 않고 마이너스권에서 애매하게 가고 물량도 줄어가지고 조정인 것 같은데, 이평은 위에 있지만 깨고 힘있게 올라가고 거래량이 같이 터지면은 따라 들어가는 매매가 가능하다. 왜? 바로 앞에 음봉 긴 양봉. 자, 보이시죠? 빼고도 올리고 다시 올리고 가능합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패턴이 정직하게 나와주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배팅이 가능해요. 저는 조금 이걸 위에서 먹고 매도를 하고 또 지금 다른 종목을 또 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종목을 보시면은 4월 1일자부터 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4월 9일인데도 매매가 가능하면은 이 종목을 갖다가 끝없이 패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 종목으로 내 눈에 익혀놓고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포비스 TNNC 오늘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죠. 내일 또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이유가 없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유로도 갔었나요? 갔었죠. 자, MPD 갔었죠.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아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끝없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저기 밑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어제도 자리가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왜 그런지를 갖다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은 전 동영상을 갖다가 보시면 돼요. 뭐 수정할 것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 끝없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익숙함, 내가 만약에 계속 주식을 매매할 때 거꾸로 매매를 해서 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이길 수 있는 자리,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자신감도 좀 많이 붙으시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데는 계좌를 불리려고 접근을 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서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 자,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꼬리가 계속 길게 나오는데 좋지 않아요.
역시나 오늘도 마감을 했어야 됐는데, 자, 꼬리를 계속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이걸 만약에 매집이더라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하면은 비리리입니다. 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세력일까요? 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일단은 먼저 매집이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오르면 정말 매집이 맞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매집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털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고점을 지금 낮추죠. 고점을 낮추는데 터는 물량이 되면은 다 털고 나면은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내일의 주가는 내가 이거를 핸들링하는 종목이 아닌 선수가 내가 핸들링하는 세력이 아니라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개인은 대응만 하는 겁니다. 절대 위험한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상승 안 했으니까 혹시 포비스티 NC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네, 모릅니다 그거는. 하지만 꼬리가 길고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매드팩토는 좀 내려와야 돼요. 역시나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항상 좀 많이 들어가시죠. 이런 꼬리에서 많이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더 내려와야 돼요. 조정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 조정이 있어야지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눌림을 보고 눌림이 어디서 끝날지, 자, 계속해서 내가 사기 전까지는 언급을 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좀 매매하기가 어렵죠. 진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르면은, 이렇게 빵 터져주지 않으면은 내릴 가능성도 많은데, 요 분봉을 보면은 자리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왜 나쁘지 않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자, 좀 다르죠. 물량이 하나 터졌어요. 뭐 때문에 뭐 재료가 나왔나? 제가 뭐 개별적으로 다 보지는 않지만 차트만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차트만 보고 설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거는 뭐 필요하시다면 찾아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물량이 터지고 봉이 오르고 내려왔는데 깨지 않는 거. 자, 이게 만약에 터는 물량이었으면은 이렇게 털고 나면은 이렇게 꼬꾸라져요, 대부분이. 근데 조금 분위기를 올려 탔죠. 그러면은 내일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1300원, 이것도 1300원이네요 1300원 넘어서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시세를 갖다가 좀 빠르게 분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요것도 관심 종목으로 지금 며칠째 보고, 뭐 오늘 새로 이제 4월 9일자 종가 마감하고 이 동영상을 새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종목에 대한 연속성을 하고 편안함을 느끼면 매매하기 조금 더 쉬워요. 갑자기 급하게 내 눈앞에 10초 만에 나타나는 종목을 보고 오르고 있는 중간에 사시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계속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겨우시더라도. 자, 그리고 유로 너무 축하드려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죠. 지금 뭐 한 38% 40% 가까이 지금 올랐나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냐? 자, 오늘 지금 댓글로 하나 남겨주셨어요. 전환사채 관련해서 떴는데 이게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전환사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에 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라는 설명보다는, 자, 상승을 했는데 그게 나왔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업 분석은 뭐 한 번도 안 켰는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켰어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쉬운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뭘 보느냐? 가장 쉽게 내용물이죠.
이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은 왜 존재합니까? 1차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익을 내려고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익을 내려고 존재하는데 이 회사의 매출액은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500억? 500억을 뭐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 특히나 단기 순이익은 지금 뭐 3년째 마이너스. 그러면 자, 거꾸로 전환 사채를 왜 발행했을까? 돈이 없죠. 발행을 해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주가를 올린 상태에서 내가 돈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너무 쉽죠? 정말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시간외라는 게 있다 보니까 시간외를 봤어요. 시간외를 보니까 시간외 5% 폭락해 있더라고요. 네, 안 좋은 뉴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어떤 일이 생겨도 여기에 팔아도 20% 수익, 10% 수익 하지만 오늘 오르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정말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악재가 뜨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은 까먹는다는 거죠. 내 소중한 자산을.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서 차트로만 대응을 한다라면은 이 지금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재료를 보기 시작한다라 그러면은 차트를 보는 눈 자체가 흐려집니다. 왜?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싶거든요. 전환사채 돈을 빌렸어. 어디에 쓸까? 운영 자금으로 쓴대. 어디에 쓴대? 장밋빛. 장밋빛으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왜? 돈을 빌리면 돈이 있으면 돈을 써가지고 돈을 벌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보니까 운영 자금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재물을 말씀드렸죠. 자, 돈이 없죠. 운영 자금 벌 수 있을까요? 까먹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걸 빌려서 지금 직원들 월급 주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돈을 까먹고 있는데, 그 까먹는 것 같다, 그 돈으로 까먹겠다.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거 믿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갑자기 굉장히 화려하게 변한다. 이 회사가 넌센스? 하지만 주가는 올랐다? 왜? 작업치고 주가에 돈을 올리는 거, 그런 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매매를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정보를 보려면은 정보 매매를 하던가, 차트 매매를 하려면 차트만 보고 매매해야 돼요. 왜? 다 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 낭비도 들고, 그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지치고. 자, 이건 수익을 가지고 내려고 하는데 가장 심플하게 잘 빨리 차트만 보고 수익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제가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종목에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실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주가가 뜬 상태에서 사채 뭐 돈을 빌린다? 근데 회사 내용을 보니까 원래도 좋지 않은 회사다라고 보면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회사는 사채 발행을 안 해요. 굳이 내 돈이 있는데 돈을 빌릴 의미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니까. 자,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자리 자체가 없죠. 조금 더 여기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뭐 올라서도 내려오고, 분봉상을 보더라도 글쎄요, 이렇게 긴 음봉에도 물량이 나오고, 물량이 좀 시원하게 시원찮게 나오고, 고점을 올리지 못했고 이렇게 움직인다. 다시 이 물량을 다시 소화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좀 올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차트 자체가 무너지거나 나쁜 게 아니니까 관심 종목으로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10월 4일자 관심 종목, 중요한 거는 내일 매매 종목이죠. 바이오스마트가 내일 자리 여기 조금 덜 오른 상태에서 내일 오르면은 내일 또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요. 자, 분봉상으로 봐도 매매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디서 매매하냐? 밑에 툭 빠져줬을 때 사시면은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요.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가도 오늘 보니까 좀 비어있고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리 자체는 나와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은 자리라서 추천드립니다. 또 한 종목, 선암은 사실 조금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좀 보면은 괜찮은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줘서 설명을 드리네요. 자, 이거 올려치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서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음봉이 나올 때 매매가 아니고 걔 파락으로 지지돼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칠 때, 이렇게 내려갈 때가 아니고 올려칠 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 자, 분봉상으로 보면은 갭을 좀 많이 들었죠? 그러면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갭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크게 뜬다라고 하면은 내 종목이 아니구나라고 하고 매매를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뜨는데 매매한다?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다른 종목, 여러 종목을 매매하고 접할 때도 같은 패턴을 쓴다라고 하면은 계좌를 까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유의하시고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 종목이나 내일의 종목들을 말씀드리니까 받아보시려면은 구독과 추천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제가 앞으로 카페에 좀 좋은 자료들 그리고 종목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